2019 20 KB국민은행 바둑리그 준 플레이오프 3차전이고요. 삼국 속기 대결 그리고 이국 장고 대결 끝이 났습니다. 어제에 이어 다시 만난 두 선수고요. 박건호 선수와 이원도 선수의 일국 장고 대결입니다. 저희가 이 바둑은 전혀 보지를 못했거든요. 네. 자, 과연 이 바둑 어떤 흐름으로 흘러가고 있을까요? 어제 이어서 오늘도 이원도 선수가 초읽기에 빨리 돌입을 했고요. 박건호 선수는 약간 시간적 여유는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이 바둑의 흐름을 전혀 보지 못했기 때문에 판 전체를 계속 눈을 돌리면서 지금 도대체 어디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당장 눈에 띄는 부분은 이쪽을 흙이 젖혀서 백 전체를 차단하러 가면 과연 백의 생산은 어떻게 되는지 이 부분을 보게 되고요. 백은 그 부분에 약점이 있고요. 그렇다면 박건호 선수 약점을 지킬지 말지 이것을 좀 고민하는 걸까요? 그럴 것 같아요. 좌상기 쪽에서는 어제와 또 같은 형태가 만들어졌는데요. 지금 마지막 수순들을 보면 백이 여기를 두고 흙이 여기를 두니까 백이 여기를 두고 흙이 여기를 뒀습니다. 양쪽으로 이제 집으로 꽤 가치가 있는 자리를 두면서 여전히 나와 끊는 것을 노리고 있습니다. 옆자리에서는 이호승 선수와 이창수 선수가 계속 복귀를 하는 모습이고요. 지금 대국을 펼치는 박건호 선수와 이원도 선수는 뒤에 두 판의 대국의 결과가 궁금하겠지만 지금 워낙 승부처를 맞이하고 있어서 그럴 정신이 없습니다. 네, 여유도 없고요. 자, 5경기 연속 이국 장고 대결에 배치가 된 박건호 선수고요. 이원도 선수 역시 어제에 이어 오늘 다시 한번 1국으로 출전을 했습니다. 5일 연속 2시간 대국을 치른 선수가 최근 3년간 있었을까요? 저는 그게 의심스럽습니다. 그 정도로 쉽지 않은 일을 박건호 선수가 하고 있고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굉장히 힘든 상황에서 팀을 위한 승부를 펼치고 있습니다. 오죽하면 이 박건호 선수 혹시 5쌍둥이가 아니냐. 그게 아니고서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이런 말도 나왔거든요. 네, 번갈아 가면서 한 명씩 두는 건가요? 그 정도로 굉장히 힘든 상황인데 근데 장고 대국으로 박건호 선수와 이창석 선수가 등판을 자원했다고 합니다. 사실 이런 부분이 없지는 않습니다. 저도 예전에 바둑리그를 뛸 때 장고 대국과 속기 대국이 있으면 많은 선수들이 그래도 기왕이면 속기 대국 쪽을 조금 더 선호합니다. 어차피 누군가는 속기를 두고 누군가는 장고를 둬야 되는데 그게 똑같은 가치라고 본다면 확실히 피로 도는 장고 대국이 훨씬 더하기 때문에 시합 주간이라던가 연속 대국이라던가 이럴 때에는 특히나 속기 대국을 좀 더 선호하게 되는데요. 박건호 선수의 팀을 위한 그런 면, 희생하는 면 이런 부분이 좀 부각이 되고 있고요. 그것도 하루 이틀이 아니라 지금 5번 연속, 5일 연속이기 때문에 놀랍습니다. 하지만 박건호 선수가 오늘까지만 좀 버텨내준다면 이제 플레이오프까지는 사실 좀 시간이 있거든요. 네. 약 20일의 휴식 시간이 주어지고 나서 오늘 승리를 거두는 팀이 2위로서 기다리고 있는 킥스팀과 승부를 펼치기 때문에 지금까지 지쳐있던 선수들은 휴식기는 충분합니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 인공지능은 일곱, 이 바둑을 여덟, 흙이 좀 유리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하지만 아직 저 정도의 수치라면 이 바둑 멀었습니다. 어제 네. 이어서 오늘도 초장기전으로 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어제 두 선수가 5시간 이상을 대국을 했죠. 네. 근데 사실 그것은 뭐 수치상으로는 흔하게 일어날 수 있는 일이고요. 각자 2시간을 사용을 하는데 그것을 다 사용하면 이미 4시간이지 않습니까? 근데 1분 초읽기이기 때문에 시간을 꽉 채워서 사용한다면 60수만 두면 1시간이 지나갑니다. 그럼 두 선수가 다 초읽기에 몰린 상태에서 60수당 1시간이면 뭐 두기에 따라서는 뭐 6시간도 둘 수 있습니다. 7시간도 둘 수 있고요. 어제는 정말 길게 느껴졌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충분히 가능한 얘기네요. 요즘 이제 시간이 제한 시간이 긴 시합이 많지 않아서 좀 낯선 광경이긴 합니다만 예전에 제가 신예 기사이던 시절에 저도 장고파였고요. 그리고 그 당시에 각자 4시간 기전이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왕위전 본선 리그에 올라가서 각자 4시간 대국을 하는데 바둑이 끝나고 나서 복귀를 하다가 복귀까지 마치고 시계를 보면 아침 10시에 시작해서 한 밤 9시쯤 됩니다. 그런데 이것조차도 저보다 더 선배인 그 연배의 기사들에게 들어보면 각자 5시간대 이야기도 듣고 하다 보면 뭐 그 이상의 것들이 많습니다. 네. 지금에 와서 생각을 해보면 도무지 엄두가 나질 않네요. 두 선수 차근차근 바둑을 진행해 가고 있고요. 중앙 쪽에는 박건호 선수의 노림이 있습니다. 이쪽을 두고 밀고 나서 이렇게 단수 쳐서 한 점을 제압하면서 전체 흑돌까지도 추궁하는 그런 노림이 있기 때문에 자신의 약점을 지키면서 상대 뒷맛을 노리고 있고요. 네. 하지만 이 우중앙 쪽에 백이 끊어지는 약점도 여전히 남아 있거든요. 이건 걱정하진 않아도 될까요? 지금 이쪽 부분을 지키지 않고 젖혀 있고 나서 호구 친 것은 당장은 괜찮다고 보고 있습니다. 여기를 둬도 마지막 하나, 이렇게 날일자로 셋, 나온다든지 하면 지금 여기 호구 치는 게 선수라고 봤을 때 날일자로 나온다면 여덟, 뭐 끊어지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이원도 선수 지나가는 길에 선수 교환일까요? 두 선수가 이 생각 시간을 사용하는 패턴도 그렇고 이 바둑의 흐름도 그렇고 어제와 좀 비슷하게 흘러가는 느낌이에요. 네. 어제 바둑도 이런 식으로 흘러가다가 갑자기 예상치 못했던 곳에서 패가 나고 급 변화가 일어나면서 거기서부터 판 전체를 휘감는 어떤 대마 싸움이 나고 뭐 수상전이 나고 이랬었는데요. 오늘 바둑도 팽팽한 흐름 속에서 진행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어제 바둑의 패턴은 후반전에서는 이원도 선수가 약간 우세하다가 거기서 실수를 하면서 박건호 선수가 다시 역전을 시켰다가 박건호 선수의 단 한 번의 그 착각이 결정타가 되면서 다시 이원도 선수가 재역전승을 거두는 그런 패턴이었는데요. 네. 오늘도 이원도 선수가 약간 우세한 가운데 후반전 승부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중앙 쪽은 흑이 받는다고 해도 이렇게 막아서 받으면 여기 단수 치는 게 남아 있어서 흑은 받는다면 따내서 받는 것이 정수입니다. 네.
박건호 선수 입장에서는 지금 앞선 승부를 모르는 편이 낫죠. 만약 이 판의 승부에 따라서 셋, 포스코 케미칼의 다섯, 1년치 그 농사가 끝이 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든다면 떨려서 바둑을 못 들 것 같습니다. 정말 모르는 편이 낫겠어요. 네. 이원도 선수가 묘한 수를 두었습니다. 여기로 받으면 그때 따내서 나중에 이 끝내기가 있다는 뜻이고요. 받지 않으면 이렇게 돌려치는 형태가 돼서 그냥 이수로 여기를 받은 것과 비슷한 맥락인데 따내는 게 아니라 여기로 받았다면 이 부분에서는 약간 손해이지만 돌려치는 수가 그만큼 이후에 뒷맛에 있어서 가치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 박건호 선수도 응수를 했고요. 자, 이원도 선수 이번 정규 시즌 성적이 좋지는 않았습니다. 2승 8패를 거뒀고요. 세트리온의 오지명으로서 제 역할을 해줬다라고 보기에는 좀 아쉬움이 있거든요. 네. 이원도 선수가 사실 이제는 뭐 적지 않은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퓨처스 리그에서 굉장한 활약을 하면서 다승왕 타이틀을 거머쥐고 2군에서 다승왕을 차지하고 나서 1군으로 승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기대를 모았었는데요. 본인이 원하던 만큼의 성적이 나진 않았습니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네, 결국은 가해수를 했습니다. 가해수가 필요한 자리로 보였고요. 네, 목이 타죠. 이제는 정말 뒤가 없는 승부입니다. 이원도 선수의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이 옆에 승부의 결과 모르는 것이 나을까요? 아니면 아는 편이 그래도 좋을까요? 사람마다 물론 다르긴 하겠습니다만 이원도 선수도 모르는 편이 나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2대 0으로 앞서고는 있지만 이 판을 반드시 이겨서 영웅으로 등극해야겠다. 뭐 이런 생각이 혹시 그런 마음이 이제 끼어들기 시작하면 자신의 바둑을 둘 수 없습니다. 두 선수 모두 무심의 자세로 이 바둑에 임하는 편이 좋겠고요. 이 바둑은 아직 결정되지 않은 부분이 많습니다. 약간 이원도 선수가 우세한 가운데 후반 승부입니다. 시간적 여유는 박건호 선수에게 더 있고요. 좌상기 쪽 귀 있잖아요. 네. 백은 단순히 이 선을 젖혀서 정리하는 정도로 마무리하면 되는 건가요? 아니면 그 이상의 어떤 수단이 남아 있나요? 그 이상의 수단이 있고요. 근데 이게 후수 끝내기가 돼서 그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여기를 치중 가서 이렇게 한 칸 뛰는 게 부분적으로 좋은 맥점입니다. 그래서 흙이 어떻게 봤던 간에 네. 백은 뒤에서 막아서 두 점을 살리고자 한다면 여기를 젖혀서 이런 식으로 되면 자궁도화로 오히려 흙이 다 잡혀버리고요. 아, 욕심을 내다가는 사활의 문제가 생길 수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흙도 이 상황에서는 여기를 먹여치고 바깥쪽에 있는 이 두 점을 포기하고 뒤에서 단수를 쳐야 합니다. 그러면 백은 나중에 끝내기에서 여기를 들어가서 흙은 따내고 백은 따내는 데까지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그렇다면 백은 이 선에 젖히는 수를 미리 교환할 이유는 전혀 없겠네요. 네. 사실 좀 어려운 분야입니다. 이 부분의 수익기 같은 경우에는 경우에 따라서는 흙이 집으로 더 손해이지만 다른 길을 선택하는 경우도 있고요. 예를 든다면 이 두 점이 요석인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데 흙이 끊고 하나, 뭐 백 이런데 벌려서 셋, 대략 형태를 만들면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면 여섯, 사활이 걸려 있기 때문에 이 두 점을 흙이 포기하기가 싫은 형태잖아요. 네. 그런 상황에서는 여기를 두고 한 칸을 뛸 때
흙이 이렇게 두는 수가 좋은 수입니다. 아, 옆쪽으로요? 그래서 여기를 두면 귀 쪽에서 끝내기를 당하게 되지만 이렇게 처리를 하면 귀에서 당하지만 이 두 점을 살리는 게 있고 그때그때 이쪽이 더 중요한지 이 두 점이 더 중요한지에 따라서 흙은 선택을 해야 합니다. 네. 자, 박건우 선수가 이 상단 쪽 하나 젖혀두는 교환만 해뒀고요. 자, 끝내기에 본격적으로 좀 돌입할 태세를 갖추고 있습니다. 네, 우악이 굉장히 큰 자리죠. 지금 잘못 받았다가는 안에서 수가 나버릴 수 있습니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저 위쪽에서 받았습니다. 네, 최대한 늦추지 않겠다는 의지 같고요. 정수입니다. 방금 전 상황에서 이제 이쪽을 찔렀을 때 백이 찝고 있고 이렇게 끼워서 뭐 이런 식으로 처리가 된다면 이제 뒷맛이 문제가 되는데요. 뒷공배가 다 채워지면서 굉장히 맛이 나쁜 형태가 되고 여기까지 처리가 된 다음에 백이 여기를 들여다봐서 지금 이쪽을 끊으러 가는 형태가 좀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이 좀 말을 할 수 있습니다. 백이 먼저 이런 데 들여다봤을 때도 그렇고 여러 가지 맛을 고려하면 지금은 이렇게 받는 게 정수입니다. 네. 백도 더 이상 파고들기는 어려울까요? 네, 지금은 흙도 뒤로 늦췄기 때문에 그냥 안쪽에서 꽉 있거나 하는 게 보통이고요. 저는 지금 인공지능의 형세 판단만 보더라도 오늘 왠지 좀 치열하게 반집을 다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벌써부터 들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그런 승부를 벌써부터 예고하고 있습니다. 두 선수도 마음 단단히 먹어야 될 것 같아요. 아직 멀었다는 것을 분명히 의식을 해야 되고 그 과정에서 앞으로도 초장시간 승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집중의 끈을 놓지 않는 것이 실력만큼이나 중요합니다. 다른 쪽으로 갔습니다. 지금 박건호 선수가 뭔가 시도하고 있습니다. 막으면 여기 한 칸 뛰는 게 나와 끊는 걸 봐서 선수이니까 여차면 뭐 이런 데를 넘고 뭘 하는 게 없을까? 그 부분을 짚어보고 있고요. 이 교환은 필요 없네요. 이렇게 하고 나서 두 점 나가는 것과 넘는 걸 맛보기로 하면 좀 더 흙의 모양을 많이 도려낼 수가 있습니다. 네. 박건호 선수는 아예 하변 전체를 도려낼 생각까지도 하고 있는 듯 하고요. 마지막 하나, 이원도 선수도 둘, 셋, 넷, 신중히 다섯, 받아야 하는 여섯, 장면으로 보입니다. 받았고요. 네, 위쪽에서 받았고요. 선택의 기로입니다. 그냥 이쪽을 이어서 끝내기를 할지 아니면 앞서 말씀드린 한 칸 띄고 이 부분 찔러 들어가는 선택을 할지요. 이것이 성립이 된다면 백은 당연히 이렇게 두어야 하나요? 네, 지금 뭔가 손길이 그런 선택을 하는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왔습니다. 자, 박건호 선수 가장 깊숙이 뛰어들었고요.
흑에게는 반발 수단은 없는 건가요? 그냥 아까처럼 처리가 될 것 같은데요. 또 치받아서 받는 한 수라면 백은 전체가 넘어가는 상황을 만들어 볼 수도 있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네, 받았습니다. 넘어가면 수는 낮습니다. 이쪽을 둘 때 이렇게 이어서 여기를 두지 않을 수가 없을 때 넘어가서 일단 흑진영을 전부 도려냈습니다. 그럼 여기 가치가 엄청나네요. 돌이켜보면 여기 따낸 수로 흑돌이 잡히지만 않으면 여기 막는 게 더 컸을 것 같기도 하네요. 네. 지금 워낙 크게 깨지니까요. 백이 이렇게까지 도려낼 수가 있군요. 일단 그래도 이제 선수를 흑이 잡았고 저희가 계산은 한 번도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한번 직계산을 해보겠습니다. 네. 자, 인공지능 그래프는 시시각각 변하고 있는데요. 자, 과연 현재 형세는 어떨지. 미세하게 미세합니다. 다시 한번 계가해 보겠습니다. 하나하나 짚으면서 계가를 해보면요. 이렇게 되고 넘어간 상황이고요. 끝내기로 남아있는 자리가 이 부근과 상변 쪽도 가치가 좀 있을 것 같고요. 예를 들면 이제 여기를 두고 이렇게 처리가 됐을 때 백이 끝내기를 하면 여기까지 미끄러져 들어갑니다. 아래쪽 3칸까지 가능하고요. 게다가 이게 선수 끝내기이기 때문에 여기를 흑이 두는 게 역끝내기 6집 이상입니다. 흑이 뒀다고 보고요. 사석 포함해서 8집, 흑집이 한 49집 정도 납니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백집은 한 39집 정도 될 것 같아요. 여덟. 그럼 집으로 받으면 10집인데 지금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제가 백집을 여기까지만 세고 지금 여기까지 이렇게 3집을 셌습니다. 그럼 백이 먼저 둔다면 충분히 불어날 여지가 있고 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바둑이 미세합니다. 방금 이 박정상 해설위원의 형세 판단에 비추어 보면 아직 갈 길이 한참 먼 것 같거든요. 네. 자, 그런데 인공지능은 꽤 큰 차이로 흑의 우세를 바라보고 있고요. 포스코 케미칼과 셀트리온 이 정규리그에서는 전후반기 모두 포스코 케미칼이 승리를 거뒀습니다. 모두 3대2로 승부가 났는데요. 준 플레이오프 1차전까지 해서 3연승을 기록을 했는데 셀트리온 팀이 준 플레이오프 2차전에서 셋, 이번 시즌 첫 번째 다섯, 포스코 케미칼을 상대로 한 승리를 따냈고요. 여덟. 오늘 3차전에서도 2대 0으로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원도 선수가 두어간 수가 집으로도 크지만 여기 나와 끊는 것도 노리고 있습니다. 앞서 이렇게 둬서 아슬아슬하게 연결이 됐던 백돌이 지금 흑돌이 여기 있음으로 해서 지금 끊어지는 형태가 나올 수 있거든요. 아, 입구자가 미리 놓였기 때문에 연결이 되지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나가도 옆으로 밀면 끊어지는 상황이고 안에서 살지 못하면 전체가 위험합니다. 그렇다면 이 입구자 끝내기를 선수로 할 수가 있는 건가요? 만약 지금 상황에서 이런 데 받아야 된다면 여기 둬서 앞서 제가 계산했던 것보다 흙이 좋습니다. 이거는 확실한 흙의 우세라고 판단이 됩니다. 백이 여기가 선수이기 때문에 한 집은 확보가 되어 있는 상황에서 과연 여기를 흙이 젖히면 백의 생사가 어떻게 되는지 그 부분이 관건이고요. 그렇다면 백은 이 받는 방법에 있어서도 좀 고민을 해봐야 하지 않을까 싶고요. 박건우 선수 바쁘게 형세 판단을 해보고 있습니다. 이원도 선수 역시 마찬가지고요. 위험하네요. 여기를 두고 이곳을 둘 때 이렇게 단수 쳐서 다음에 따내고 끊으러 가는 것을 본다면 패 정도는 나겠지만 백이 그냥 사는 길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위험할 수 있겠는데요. 그럼 백이 여기를 받아야 된다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흙도 좀 자연스럽게 이쪽을 받으면서 집으로 득을 보고 그 개가라면 이원도 선수가 우세합니다. 단순히 결정해서 흙이 유리한 상황이라면 백도 좀 변화를 찾아볼 수 있겠고요. 지금 받았어요. 네, 결국 갈 수는 필요하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받긴 받았는데 노림이 또 있네요. 역시 두 선수가 일진일대 공방입니다. 여기 찝는 쪽을 노림을 갖고 있습니다. 연결을 한다면 그때 이렇게 올라서서 흑돌을 끊어놨기 때문에 이 부분에 흑돌 전체가 걸리는 상황을 마주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흑도 이 백에 찝어가는 노림에 대해서 좀 염두를 해두고 있어야겠고요. 마지막 하나, 둘, 자체 형태로는 이 백에 찝어갈 때 흑도 연결하기는 다섯, 어려워 보입니다. 일곱, 여덟, 아홉. 일단은 백돌에 계속 기대면서 그냥 여기를 받기에는 흑도 좀 억울하니까 백돌에 기대서 선수를 뽑을 수 있는 길이 없는지 그것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백도 흙을 차단해 두어야만 또 노림이 생기기 때문에요. 계속해서 차단을 해가고 있습니다. 박건호 선수는 와일드카드 결정전에서는 한태희 선수와 계속해서 대결을 펼쳤고요. 이번 준 플레이오프에 와서는 이원도 선수와 어제 오늘까지 대결을 펼치고 있습니다.
박건우 선수는 계속해서 좀 일국 장고 대결에 나왔던 상황이고 이 상대팀에서 어떤 선수가 나올지 좀 예상이 된다고 하면 사실 피할 수도 있기 마련인데요. 네. 포스코 케미칼 팀 입장에서는 그냥 1국 마지막 박건호, 2국 이창석 지금 5번 연속 둘, 똑같이 오더를 셋, 내고 있습니다. 넷, 물론 이제 그때 여섯, 고심 끝에 내고 있고 여덟, 상대 팀에서도 이번에 또 나온다는 보장은 없기 때문에 오히려 틀었다가 손해 보기도 하고 그런 어떤 전략 싸움이 있는데요. 대단한 자신감이 아닐 수 없고요. 포스코 케미칼에서 계속 뚝심 있게 이상훈 감독이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지금 저수가 좀 껄끄럽네요. 이원도 선수가 제대로 찔러갔습니다. 백이 받기가 좀 어려울까요? 지금 여기를 건드리는 과정은 전부 다 이 부분을 건드리면서 흙이 연결고리가 생기거나 그러면 이쪽 부분을 받지 않고 다른 큰 자리를 향할 수 있기 때문에 건드려 가고 있는 건데요. 지금 장면에서 백이 이렇게 받는다면 흙이 여기를 젖혀서 지금 안 끊을 수가 없을 때 여기까지만 해두고 안에서 받아두면 나중에 여기 따내는 게 선수고 이렇게 끊는 게 선수이기 때문에 전체가 끊어졌을 때 사활이 걸립니다. 방금 전 그 장면은 백이 좀 괴로워 보였고요. 그래서 그쪽으로 늘어서 받을 생각일까요? 네, 지금 방금 전 그 상황은 걸린다고 보고 지금 다르게 틀어갔고요. 지금도 마찬가지로 여기 따내는 것은 선수이지만 그것만 가지고는 연결이 안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두고 추궁을 들어갔을 때 이 상황에서 흙이 그냥 살지 못하고 패를 통해서 살아가야 되고 이 전체가 걸리는 것은 흙도 부담입니다. 흙은 가일수를 해야 할까요? 아니면 손을 다른 곳으로 돌려봐도 괜찮을까요?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우변 쪽을 아홉, 우변 쪽 받네요. 우변 쪽을 받거나 이제 이쪽을 받거나 일단 이 부분에서는 또 박건호 선수가 좀 성과를 올렸습니다. 박건우 선수 바로 찝어갈까요? 네, 집어옵니다. 굉장히 큰 자리를 둘 수 있게 되었고요. 이원도 선수가 약간 우세했던 바둑에서 이러면 점점 더 바둑은 미세해집니다. 네, 자, 찝어가는 노림 결행을 했습니다. 자, 인공지능은 역시 흙이 여전히 유리하다고 가리키고는 있지만 그 차이는 점점 좁혀져 가고 있고요. 생각 시간 2시간짜리 장고되고 정전 11시에 시작이 됐고요. 바둑이 시작된 지 이제 4시간이 좀 지났습니다. 둘, 어쩔 수 없을 것 같아요. 네. 여기를 받고 다섯, 여섯, 끊고 뭐 이런 데 젖혀있는 끝내기를 한 다음에 재차 이제 바깥쪽에서 조여붙이는 끝내기 승부로 갑니다. 미세한 승부이지만 두 선수의 표정은 그래도 비교적 평온한데요. 아마 지금 2대0 상황이라는 것을 이 한 판으로 오늘의 승부가 끝이 날 수 있다는 것을 두 선수가 안다면 이야기는 좀 달라질 것 같은데 두 선수의 머릿속에는 지금 너무나도 지금 상황 자체가 미세하고
다급하기 때문에 다른 걸 신경 쓸 여력이 없습니다. 네. 자, 두 선수 모두 집중력을 최대한 발휘해야 하는 상황이고요. 바둑 팬분들께 그런 질문을 많이 받는데요. 어떻게 뭐 5시간, 6시간 앉아 있느냐 아니면 그 시간 동안 뭐 다른 생각을 안 하느냐 이런 질문을 많이 받는데 솔직히 초반에는 다른 생각도 막 나고 합니다. 근데 중반 이후에는 어느샌가 이제 바둑이 끝나고 나서 보면 시간이 훌쩍 지나 있고 네. 이 승부에 깊이 빠져 있는 상황에서는 지금 두 대국자 딱 그럴 것 마지막. 같아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어제는 끝내기 단계에서 갑자기 파란만장한 변화가 일어났는데요. 네. 오늘은 그럴 장면은 없는 건가요? 어제도 그럴 장면이 없는 줄 알았는데 그런 장면이 나왔거든요. 아, 그렇네요. 자, 이제 박건호 선수의 생각 시간도 10분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정규 리그에서 2위를 기록한 킥스팀, 이제 플레이오프에서 기다리고 있는데요. 아마 오늘 3차전을 보고 있지 않을까 싶거든요. 포스코 케미칼과 셀트리온, 어느 팀을 응원할까요? 글쎄요, 일단 상대 전적으로 봤을 때는 두 팀 모두 1승 1패를 기록을 했고 아마 선수들 개개인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겠습니다. 두 팀을 비교하자면 신진서 선수가 있는 셀트리온 팀 같은 경우에는 확실한 어떤 원맨 팀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네. 일곱, 포스코 케미칼은 그런 확실한 1승 카드까지는 아니지만 일단 원투 펀치가 막강한 팀 이렇게 표현이 가능합니다. 사실 킥스의 김영환 감독이 가장 응원했던 팀은 홈앤쇼핑 팀이었거든요. 하지만 아쉽게도 또 와일드카드 결정전에서 홈앤쇼핑 팀은 탈락을 했고요. 이제부터는 정말 인내심과의 싸움입니다. 두 대국자가 한 수 한 수 둘 때마다 계속 계산하고 끝내기 수순 찾고 반복입니다. 그만큼 한 수 한 수가 중요한 바둑인 거죠. 마지막. 개인적으로 가장 크게 피로도를 느끼는 바둑인데요.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맞고 단수 칠 생각까지 있나요? 지금 거기를 막았다는 것은 따낼 때 이렇게 단수 쳐서 있는다면 이 자체로 흙이 튀기고 두지 않는다면 이렇게 따내는 쪽을 가서 나중에 이런 식으로 굴복을 시키겠다는 생각입니다. 두지 않았을 때 백이 따내거나 한 칸 뛰는 끝내기를 방비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결정되지 않은 자리였던 좌하기 쪽 형태를 결정지으러 갔습니다. 좀 판단이 어려운 부분인 이유가 지금 아마 박건호 선수가 시간도 여유가 있고 여차하면 패를 거는 것까지도 생각을 할 겁니다. 지금 중앙이나 좌상 쪽 같은 경우에는 백의 패감이 많기 때문에 이 패를 걸어왔을 때 보통 때라면 백이 걸 수 없는 패이긴 한데요. 지금이라면 흑의 패감이 많이 보이진 않습니다. 그렇다면 흑도 조심해야겠습니다.
백이 따낼 때 흙도 늘어서 받진 않는 자리죠. 늘어서 받을 거라면 지금 젖히는 수를 안 뒀을 것 같고요. 저곳을 젖혔을 때에는 따내면 맞겠다는 생각입니다. 어떻게 됩니까? 지금 여기서 딱 선택의 기로입니다. 이제부터는 서로 인내하고 계산하고 끝내기 수는 찾고 그런 어떤 장기전 태세에 돌입할 거라 생각했지만 이원도 선수의 방금 전 선택은 박건호 선수에게도 좀 더 날카로운 수를 선택할지 아니면 장기전 양상으로 갈지 두 가지를 놓고 양자태기를 강요하고 있습니다. 따내는 것은 당연한데요. 네, 박건호 선수가 판 전체를 훑어보는 모습인데요. 따내는 것은 당연한데 그 다음 수가 이 판의 운명을 좌우합니다. 지금 뭔가 판 전체를 빠르게 둘러보는 것은 집을 개가하는 것 같지는 않고요. 네, 팩감에 대해서 좀 판단을 해봤던 모습인데요. 자, 과연 이원도 선수 막아갈 이미- 수 있을까요? 이미 근데 주사위는 던져졌습니다. 여기서 느는 건 이상합니다. 여기서 늘어가는 것은 백이 들여다보고 이렇게 틀어 막으면 그냥 맞고 날일자를 갔을 때 여기가 대략 선수인데 이런 데를 둬서 이렇게 밀리면서 집이 나는 것과 동일하기 때문에 흙이 마음에 들지 않고요. 막았습니다. 네, 자, 여기서 선택입니다. 자, 박건호 선수의 시선이 빠르게 움직이고 있고요. 왠지, 제스처는 패를 하는 제스처인데요. 왠지 패를 결행할 것 같은데요. 패를 걸어가면 긴박한 승부입니다. 실제로 백의 수치는 꽤 많이 뛰어 올랐습니다. 지금 팩감이 뭐 악수 팩감까지도 고려한다면 여기서 하나, 먹여치고 먹여치는 둘, 셋, 이 부분에 넷, 다섯, 여섯, 그리고 여덟. 뭐 이 두 군데만 합쳐도 거의 8개, 여기 단수까지 9개는 확실한 팩감이 있기 때문에 패는 흙이 견딜 수 없는데요. 이거 무조건 끊어갈 것 같습니다. 혹시 좌상귀와 이 좌하귀 바꿔치기가 된다면 백은 손해가 될 일은 없는 건가요? 그 부분도 계산해봐야 되네요. 자, 두 선수 모두 바쁘죠. 팩감도 계산을 해야 하고 이 패 변화에 따른 또 형세 판단도 해봐야 하고요. 그 부분이 확실치 않네요. 지금 이쪽을 다 잡았을 때 백집이 25집이 늘어나고 흑집이 대략 6집이니까 31집짜리인데요. 여기가 패를 걸었다가 지면은 백이 손해 같습니다. 14집에 28집, 29집이 늘어나는데 그 전에 백이 집이 나는 것까지 세어보면 백이 손해입니다. 그러면 이쪽은 팩감이 되질 않네요. 패를 결행하는 방향이 아닌가요? 그러면 여기 단수 하나, 둘, 셋, 4개 정도. 네, 패를 걸지 못했습니다. 팩감이 아슬아슬한데 안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네. 좌상이 안 된다고 해도 사실 패를 걸어갈 수는 있었거든요. 패를 결행하지 않았습니다. 박건호 선수. 인공지능 그래프가 움직였다는 건 패를 결행해야 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었던 걸까요? 네, 패를 거는 편이 조금 낫다고 봤습니다. 네. 그럼 백은 오히려 이 패를 굴복시키겠다는 의미인가요? 근데 이 패도 쉽진 않은 게 아까보다는 좀 나을지 어떨지 마지막 모르겠습니다만 하나, 이것도 한 방에 해소가 둘, 됩니다. 이렇게 단수 치면서 해소하면 네, 일선을 단수 치면서 해소하면 이 백돌이 잡혔습니다.
아, 한 방에 해소가 되는군요. 단에도 이렇게 단수 치면서 잡히기 때문에 아까 백돌이 여기에 있어서 이어서 해소하고 끊고 백이 느는 것과 사실상 거의 똑같은 형태거든요. 네. 네, 받을 수밖에 없고요. 다시 원점으로 돌아와서 미세한 승부로 갑니다. 변화가 만들어질 듯 했지만 변화는 나오지 않았고요. 자, 미세한 바둑으로 그대로 흘러가겠습니다. 저는 박건호 선수의 시선이 워낙 빨리 움직여서요. 당연히 패를 걸 것으로 생각을 했는데요. 그렇다면 지금 형세에 좀 자신이 있다는 뜻일까요? 그냥 팩감을 계산했을 것 마지막 같아요. 지금은 하나, 바둑이 워낙 미세하기 때문에 약간 유리하거나 약간 불리하거나 미세하거나 다섯, 패를 걸어서 된다면 패를 걸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네. 이제 어디가 클까요? 하변이 엄청나게 크긴 한데요. 단수 치고 있는다면 백집이 네 집이 납니다. 흙이 젖히면 백은 한 집만 나요, 여기가. 그럼 백집이 세 집이 줄어들고 여기가 네 집, 다섯 집, 여섯 집, 일곱 집, 여덟 집. 지금 여기는 여덟 집짜리 끝내기입니다. 그 이상의 끝내기 혹은 그와 좀 비등한 끝내기가 있나요? 여덟 집 정도까지는 안 보이는데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네, 그 자리 맞습니다. 반상 최대의 자리를 두었고요. 다른 끝내기가 있다면 좌상 쪽이 있습니다. 지금 젖히는 교환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흙이 내려서서 끝내기를 하는 게 몇 집인지 보면요. 이러면 아홉 집이 났고요. 앞서 저희가 살펴봤던 치중 가는 수법을 두어가면 여덟 집짜리 끝내기네요. 아, 그 자리도 크군요. 이 자리는 이렇게 끝내기를 하는 것이 좋군요. 거듭 세어보다 8집짜리이고요. 그럼 여기도 8집, 여기도 8집. 사실상 맛보기 같은 자리였습니다. 여기를 흙이 잡으면 백이 이쪽에 끝내기를 하고 그 다음에 흙이 이 부분에 정리하는 끝내기로 가서 사실상 큰 끝내기는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박건호 선수가 이 마지막 남은 큰 끝내기 그 자리로 손이 향했습니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네, 거의 필연으로 일곱, 아까 보여드린 그 여덟. 그림대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 한 칸 띄고 잇고 막아서 끝내기가 진행이 되고요. 8집짜리 끝내기를 하게 됩니다. 지금 사석은 흑이 3개를 더 따내고 있고요. 여기서 끝내기가 끝이 나면 백이 여기 4집이 생기고 흑도 4집이 나기 때문에 집이 나질 않습니다. 흑집이 무가라고 치고 계산해 보면요. 3집을 플러스해서 6, 16, 16, 20, 25, 26, 28, 30, 34, 34, 35, 36, 37, 38, 39, 40, 46, 47, 48, 49, 50, 51, 52, 53집. 흑은 53이 납니다. 사석까지 쳤을 때 53이고요. 지금 102점을 따내더라도 이쪽 흑집까지 전부 무가로 쳤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세어보면요. 마지막 하나, 열, 둘, 셋, 넷, 다섯, 33, 여섯, 일곱, 여덟, 아홉, 43, 44, 49집. 그게 53이었나요? 네, 53위였습니다. 53대 49에서 흑선입니다. 지금 이 부분 끝내기가 끝이 나면 흑선 끝내기인데요. 집으로는 4집 차인데요. 네. 지금 인공지능은 약간 흑이 좋다고 이야기하고 있고 제 계산으로는 미세하게 백이 약간 좋은데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여기서 혹시 더 좋은 수법의 끝내기가 있을까요? 제가 그냥 간명한 계산을 위해서 이쪽을 젖혀서 끝내기 한 다음에 지금 여기 찝는 끝내기가 어떻게 될지가 어려워서 이 부분을 건너 붙여서 그냥 개가로는 이렇게 세웠습니다. 한 점을 포기하고 대신에 여기를 흑이 단수 칠 수 있고 나중에 이렇게 끝내기가 되는 지금 이렇게 세웠습니다. 방금 전에 그 개가대로라면 흑이 선수를 잡았고요. 적어도 3집은 다른 곳에서 만들어내야 하거든요. 네. 오늘 그래프의 변화가 정말 시시각각 변하고 있고요. 자, 박건우 선수는 2월 랭킹 36위, 그리고 이원도 선수는 50위에 랭크가 되어 있습니다. 최근 성적이나 랭킹을 보면 박건우 선수가 앞서 있기는 하지만 백대영 감독이 이야기하기를 두 선수가 동문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마지막 좀 그런 것도 이 오더를 짤 때 좀 염두를 해두었다고 합니다. 다섯, 여섯,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이원도 선수가 어렸을 때부터 박건우 선수를 도장해서 봤기 때문에 현재 랭킹은 박건우 선수가 높아도 어렸을 때부터 쉽게 말해서 병아리 때 쫓기면 닭이 되어서도 쫓기듯이 약간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린 시절에 어떤 기억이 있어서 이원도 선수가 랭킹이나 이런 면에 비해서는 박건우 선수를 상대하는 데 좀 유리함이 있지 않을까 이런 부분을 언급을 했습니다. 제가 지금 계산해서 하나 미스한 게 있는데요. 여기가 내려섰을 때 이쪽을 붙이는 것과 이쪽을 단추치고 있는 게 있기 때문에 계산으로는 그냥 제가 이렇게 계산을 했었는데요. 이게 여기를 두면 자체로는 또 여기를 찔러서 이 붙임이 있고요. 그런데 마지막 흑이 여기로 끝내기를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여기 끼워서 끝내기를 하면 결국 이렇게 처리가 돼서 여섯, 일곱, 내려선 수에 대해서 붙이는 게 가능하고
붙이는 게 가능하다면 여기를 다 끝내기를 해도 다음 뒷공배에서 단수가 선수이기 때문에 여기서 손해봐도 여기서 만회가 됩니다. 그럼 아까 반면 4집이 아니라 반면 5집에서 흑선입니다. 네. 자, 지금도 이원도 선수가 끼워서 끝내기 진행을 하죠. 자, 이제 두 선수 한 수 한 수가 중요합니다. 약간씩 두터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네. 여기도 앞으로 끝내기가 백이 여기가 선수이긴 한데요. 흑이 나갔을 때 2점을 잡고자 하는 게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흑의 권리로 듣습니다. 그리고 나서 흑이 여기까지 듣는다고 쳤을 때 여기를 4집짜리 끝내기이기 때문에 100집을 2집을 쳐줬지만 흑이 둔다면 나중에 더 놓고 따낼 가능성이 있습니다. 셋, 여기까지 흑이 전부 선수가 되면서 다섯, 나중에 이런 식으로 끝내기가 되면 여덟, 아홉, 무려 2번이나 더 가일수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당장 셀 땐 이렇게 세더라도 두다 보면 흑이 조금 더 득을 볼 수 있는 여지들이 약간씩 있기 때문에 바둑이 확실히 미세합니다. 네. 자, 흑에게는 여기저기 좀 숨어 있는 두터움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왜 끝내기를 진행하면 할수록 그래프는 100쪽으로 기우는 걸까요? 글쎄요. 꼭 크게 실수했다고 보여지는 부분은 없는데요. 지금 왜 그래프에 변화가 있을까를 한번 찍어보면 여기 끼우는 수에 대해서 마지막 하나, 이야기를 했는데 이 수가 실수 일리가 없는데요. 이 수가 실수이려면 일곱, 팩감 손해입니다. 여덟, 혹시 아홉, 그런 부분까지 인공지능이 이야기하는지 모르겠네요. 왜냐하면 나중에 여기 끼우는 수가 아니라 그냥 이어서 이렇게 2개 만들면 그러고 나서도 나중에 이렇게 처리가 되면 이게 팩감으로는 여기를 먹여친 다음에 여기를 치중 가면 100은 이쪽으로 둬야 돼서 팩감이 실점과는 거의 5개 가까운 차이가 납니다. 네. 지금 그런 부분마저 이야기를 하는지 오히려 여기를 끼웠다고 해서 인공지능이 100쪽으로 확 기우는 걸 보면 그만큼 바둑이 미세하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러다가 마지막 반패 그것도 팩감 승부로 승부가 난다면 소름 돋겠는데요. 네. 인공지능 그래프는 늘 말씀드립니다만 덤의 7집 반 세팅이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가면 갈수록 반면 7집 흑이 이겼을 때 한국 룰이면 당연히 흑 반집승인데 백이 반집 이겼다고 보고 흑의 99%를 백의 99%로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후반으로 갈수록 미세한 승부에서는 특히 반면 7집 정도 흑이 약간 우세한 승부에서는 인공지능 그래프를 전혀 믿을 수가 없습니다. 네. 100줄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제 박건호 선수도 초읽기에 돌입을 하겠습니다. 자, 이원도 선수 이 숨어있는 두터움을 활용해서 남아있는 집들을 좀 끌어모아 봐야겠고요.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자, 박건호 선수 이 들여다보는 수에 대해서 이어주지를 않았습니다. 네, 늘어서 받았습니다. 지금 이쪽 부분이 앞서 제가 셌던 여기를 건너붙여서 이렇게 끊고 처리가 되는 것은 이 느는 수로 완전히 없어졌습니다. 이제는 백이 이렇게 올라오죠. 그 대신 흑은 중앙을 찔러가면서 집으로 좀 이득을 볼 수가 있을까요?
네, 지금 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원도 선수가 실전에 선택을 했던 건데요. 네. 마지막 하나, 둘, 셋, 어렵습니다. 지금 여기를 둬도 다섯, 여섯, 또 같이 이렇게 일곱, 밀고 나오면 여덟, 여기 밀고 나오면 여기 들여다보는 게 선수이기 때문에 지금 이원도 선수가 원하는 것은 이 형태인데요. 백이 먼저 밀고 나오면 그 형태가 나오지 않습니다. 네. 이거는 확실히 중앙 쪽 처리에서는 이원도 선수가 손해봤습니다. 이 부분에서 박건호 선수의 대처가 좋았고요. 이원도 선수도 좀 후회를 하는 것 같아요. 네. 네, 지금 확실히 이쪽 부분에서는 이렇게 된다면 흙이 득본 게 전혀 없습니다. 여기를 두고 나중에 마지막 이렇게 비집고 들어갔을 때에도 재차 여기 들여다보는 게 선수이기 때문에 이쪽 부분으로 받아야 되는 흙의 입장이라면 일곱, 이거는 흙이 손해봤습니다. 아홉, 늘었어요. 지금 박건호 선수가 이 미세한 승부에서 뭔가 약간씩 앞서 나가는 느낌을 주는데요. 네, 안정적으로 받고 이제 서서히 큰 끝내기가 정리가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의 형태가 이제는 결정이 되었고요. 그렇다면 끝내기는 이제 많이 남아있지는 않습니다. 네, 지금 이쪽이 클 것 같아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여기를 끊어갔다라고 쳤을 때 여기는 4집 이상의 가치가 있습니다. 마지막 남은 큰 끝내기이고요. 이 부분이 좀 괴롭습니다. 여기를 찌르면 흙이 이런 식으로 받아야 되는데 여기가 또 선수가 되면서 흙이 여기 찝는 것도 못하고 여기는 이런 식으로 지금 받아 있는 형태이니까 모양이 좀 괴롭습니다. 이쪽 부분도 당할 수 있고요. 마지막 이 하나, 부분에서 확실히 둘, 백이 좀 셋, 득점을 올렸네요. 다섯, 여섯, 일곱, 정말 벼랑 끝 승부에서 박건호 선수가 약간씩 앞서 나가고 있고 박건호 선수가 승리를 거둔다면 뒤에는 포스코 케미칼 위기를 넘기면 이 변상일 최철환이라는 자랑하는 원투 펀치가 후반부에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자칫하다가는 이 막강한 투톱을 써보지도 못하고 질 수도 있었거든요. 네. 지금까지는 박건우 선수가 좀 팀을 위기에서 구해내고 있는 상황이고요. 미세한 상황에서 박건우 선수가 조금씩 차이를 벌려가고 있습니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이원두 선수가 쓴웃음을 짓는데요.
분명 미세하긴 미세합니다. 지금 백이 좋다고 하더라도 아주 약간의 차이이고요. 지금 이원도 선수가 쓰는 숨을 지은 것은 하변 쪽의 형태가 너무 괴로운 형태로 흙이 손해를 봤기 때문에 체감상 한 집 이상은 흙이 손해를 본 것 같습니다. 마지막 그래서 약간 쓰는 숨을 하나, 짓고는 있지만 바둑은 미세합니다. 네. 좀 네. 그것에 대한 다섯, 아쉬움이었던 여섯, 것 같습니다. 일곱, 여덟, 백은 상변 쪽을 어떻게 받아야 할까요? 찝어서 받으면 될 것 같고요. 찝기 위해서 여기 교환을 미리 해두었습니다. 여기가 이렇게 처리가 된 다음에는 여기가 확실한 선수 끝내기가 아니기 때문에 그 전에 먼저 둬서 여기 붙이는 수를 노리고 받았을 때 여기 찝으면 뭔가 수수는 물 흐르는 듯 자연스럽습니다. 그런데 찝을 때 흙이 아, 한 점- 우측이요? 네, 따내면 어떡하죠? 아, 그렇네요. 지금 여기가 타이밍이 안 나온다는 것이 좀 문제네요. 아, 그렇다면 여기를 마지막 하나, 그래서 그 둘, 받는 방법을 좀 셋, 고민하는 게 아닐까 싶었거든요. 여섯, 아, 여기가 좀 애매함이 있네요. 일곱, 여덟, 어쨌든 지금 바둑이 백이 유리하다고 해도 그 차이가 반집승 정도이기 때문에 미세합니다. 여전히 반집 승부인가요? 그 전에 엄청나게 미세했던 승부에서 여기서 한 집 약간 두터운 정도 손해 본 느낌이고요. 여전히 미세합니다. 이원도 선수가 마지막 남았던 가장 큰 끝내기 차지를 했고요. 미세한 승부인 만큼 두 선수 한 수 한 수 신중합니다. 마지막 하나, 둘, 셋, 여기가 역끝내기 두 집이 두텁습니다. 일곱, 여덟, 네, 이었고요. 정수입니다. 그럼 흑의 입장에서는 이제 어디 끝내기를 해봐야 할까요? 여기가 세 집짜리고 여기가 역끝내기 두 집입니다. 이게 경우에 따라서는 여기가 정수고 경우에 따라서는 여기가 정수인데요. 끝내기 수순을 봐야 합니다. 단순 계산으로는 역끝내기 두 집이 조금 더 큽니다. 후수 세 집보다는요. 근데 그게 항상 그렇다는 것은 아니고 끝내기 수순에 따라서 득이 될 때도 있고 손해가 될 때도 있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 맞게 둬야 하고요. 그래도 웬만하면 이쪽이 낫지 않을까 합니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네, 그쪽 끝내기 들어갔고요. 이원도 선수가 승리를 거두게 된다면 셀트리온이 3대0 승리를 거두면서 플레이오프에 진출하게 되겠고요. 반대로 포스코 케미칼 박건우 선수가 승리를 거두게 된다면 이제 4국으로 넘어가게 되겠습니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반집을 다투는 미세한 승부. 자, 이원도 선수와 박건우 선수. 과연 어느 쪽이 반집에 웃게 될까요? 앞서 처음에 계산했을 때에는 여기는 100% 100의 권리라고 보고 계산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곳에 흑이 역끝내기를 들어가니까 이 승부 모르겠습니다. 앞서 그래서 여기를 100이 다 선수 교환이 가능하고 여기를 간다면 박건우 선수가 반집은 남기지 않을까. 이제 그게 첫 번째 했을 때 저의 계산이었었는데요. 셋, 넷, 다섯, 역끝내기 두 집자리를 여섯, 두니까 꼭 그렇지도 일곱, 않습니다. 여덟. 저는 오히려 지금 걸면 흑의 반집에 걸고 싶은데요. 돌이켜보면 박건우 선수가 지금 여기를 할 시간이 없었다는 거죠. 그곳 역끝내기가 큰 자리였군요. 모르겠습니다. 어느 쪽이 이겨도 반집일 것 같은데 저는 흑이 반집 남기지 않을까 하는데요. 웃게 되는 쪽이 이원도 선수일까요? 이원도 선수 앞서 좀 자책을 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는데요. 마지막 이제는 좀 냉정을 하나, 되찾은 것 같아요.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이곳은 이렇게 끝내기를 하는 것이 요령인가요? 네, 어떻게 해도 똑같습니다. 어차피 여기를 내려서서 두더라도 흑도 뭐 여기 두기 전에 아래쪽을 젖혀있든 나중에 비슷합니다. 네, 이렇게 되는 자리라고 봐야겠고요. 네. 팩감 하나 득을 보기 위해서 흑은 하나 끊어두고 젖혀두고 이 상태로 가만히 놔두게 됩니다. 과연 어떤 선수가 반집을 남기게 될까요?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원도 선수의 자세 그리고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보통 정말 이 미세한 반집 승부를 두고 저희가 가끔 그런 표현 하잖아요. 눈 터지는 반집 승부다 이런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 네, 그 정도인가요? 네, 그 정도입니다. 지금 눈이 터질 것 같네요. 혹시 오늘도 형세가 미세해지니까요. 네,
박정상 해설위원의 목소리를 들을 수가 없네요. 이게 그냥 적당히 미세한 게 아니라 정말 어느 쪽이 이길지 아슬아슬한 반집 승부여서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금 인공지능 승률 그래프로 보면 뭐 100이 98%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덤이 7집 반이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네. 제가 계산한 걸로는 흑이 반집 이길 확률이 조금이라도 더 높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아홉, 인공지능은 덤이 7집 반일 때에는 100이 98%의 확률로 지금 이겼다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그게 이 한 집에 따라서 반대로 흑이 98%가 될 수도 있거든요. 네, 지금 제 계산은 흑이 한 70%? 흑이 반면 7집 남기지 않나 싶고요. 네. 이 반집 중에서도 좀 변수가 있는 반집이 있고 네. 변수가 없는 반집이 있잖아요. 이 바둑은 어느 쪽인가요? 제가 센 걸로는 변수가 없는데 제 계산 능력이 변수입니다. 마지막 하나, 무슨 말씀이시죠?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지금 워낙 미세하기 때문에 좀 장끝내기밖에 남지 않았는데도 이원도 선수가 계속 계산을 해보고 있고요. 저는 마지막 2번 개가했을 때 반면 7집이어서 그냥 이걸로 밀어붙이겠습니다. 네.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자, 이원도 선수가 다시 한번 하나하나 좀 체크를 해보는 모습인데요. 박정상 해설위원이 형세 판단을 해주셔서 그런지 왠지 좀 박건호 선수의 표정이 어두워 보이기도 하고요. 느낌 탓일 수도 있습니다. 네, 네. 지금 굉장히 부담스러운 상황이에요. 이게 인공지능이 계속 100이 98%로 이겼다고 이야기하는 상황이라 부담스럽습니다. 자, 끝내기를 하나하나 좁혀가고 있습니다. 이제 끝내기 별로 남아있지 않아요. 마지막 왜 제가 더 떨리죠? 마지막 하나,
둘, 또 괜히 셋. 덩달아 좀 숨이 네. 막히는 느낌이 들기도 하는데요. 자, 오늘 3곡 속기 대결 송태곤 선수와 신진서 선수의 대결에서는 신진서 선수가 승리를 거뒀고요. 자, 이곡 장고 대결 이창석 선수와 이호승 선수의 대결에서는 이호승 선수가 웃었습니다. 이 1곡 장고 대결의 결과에 따라서 오늘 승부가 가려질 수도 아니면 조금 더 승부를 지켜봐야 할 수도 있겠는데요. 이제 끝내기 정말 별로 없어요. 네, 한 집을 모르겠습니다. 지금 반면 6집 아니면 7집이 확실한데요. 제 생각에 제가 처음에 했던 계산이 그냥 여기가 먹여쳐져 있다고 치고 여기를 찝고 나서 그러니까 실전은 이원도 선수가 이쪽으로 끝내기를 들어갔는데 따고 이쪽으로 찝었는데 제가 처음에 계산했을 때 끝내기는 이쪽을 찝고 나서 여기 치받는 끝내기였거든요. 저는 그 끝내기는 흑의 반집승이 확실하다고 생각이 들었는데 네, 또 변수가 있나요? 지금 실전 이원도 선수의 선택은 이게 제가 생각했던 거랑 반대쪽으로 끝내기를 들어갔는데 이게 정말 애매합니다. 이게 흑이 2집을 벌었고 정확히는 1과 3분의 2집을 벌었고 여기서 한 집 손해보고 여기 돌이 왔고 제 생각에는 약간 흑이 손해 아닌가 싶은데 어렵습니다. 네. 자, 아래 이 하변 쪽도 먹여쳐 두는 것이 아니고요. 이원두 선수가 들어가서 끝내기를 했습니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한 수 한 수 두어질 때마다 어느 쪽이 반집을 남길지 쉽게 예측이 되질 않는데요. 이원두 선수 과연 반집을 남긴다고 보고 있을까요? 아니면 박건우 선수가 반집을 남긴다라고 보고 있을까요? 박건우 선수의 마지막 표정 하나, 어떻게 유추를 해볼 수 있을까요?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흑 반집이 맞는 것 같네요. 지금도 판에 약간 변화가 생겨서 그 부분 계산이 좀 어려웠었는데요. 지금 끝내기 수순이 어떻게 되냐면요. 여기와 이쪽이 2집짜리로 맛보기입니다. 여기는 그렇다면 여기 젖혀 있고 흑이 젖혀 이었다고 머릿속으로 그려야겠고요. 네. 이 상태에서 이쪽도 여기를 단수치나 이쪽을 단수치나 똑같습니다. 그럼 백이 이쪽을 단수쳐서 나중에 이쪽은 당한다고 봐야겠고요. 여기는 흑이 여기를 두는 게 선수이기 때문에 나중에 한 집짜리 끝내기가 남아 있습니다. 네. 이 상태에서 백이 여기를 붙이고 이렇게 잇고 마지막 하나, 이 상태죠. 네, 이 상태로 이제 끝내기에 돌입을 하게 되는데 여섯, 일곱, 여기 한 집짜리와 여기 한 집짜리 맛보기 하고요. 여기 잇고 따내고 잇고 잇고 흑이 마지막 반패에 이으면서 바둑이 끝나요. 이게 흑이 반집승인 것 같습니다. 반패가 남지 않네요.
이원도 선수가 자, 불확실한 곳들을 하나하나 결정을 짓고 있고요. 앞서 이야기를 해주셨던 대로 그 변화대로 흘러갑니다. 자, 이 변화도대로라면 흑의 반집승이 좀 예상이 되는데요. 마지막 반패 승부로 이어지면 변수가 있겠는데 딱 반패가 깔끔하게 끝이 납니다. 반패 형태가 꽤 많은데 서로 하나씩 있고 나면 남질 않네요. 지금 이제 여기 한 집자리를 두면요. 이곳의 반패 같은 경우는 백이 따내면 마지막 이으면서 이쪽에 한 집 내는 게 생기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보시면 되니까요. 이 상태에서 흑이 먼저 있고인데요. 있고 따내고 있고 여기 단수가 선수이기 때문에 있고로 끝이 납니다. 네. 드라마틱한 승부가 펼쳐집니다. 이호승 선수의 믿을 수 없는 대역전승에 이어서 이원도 선수의 미세한 가운데 반집승. 이렇게 되면 셀트리온에서 세 판을 모두 가져가게 되는데요. 네. 포스코 케미칼 팀은 이제 오더로 승부수를 던졌습니다. 전체 팀 중에서 가장 강력한 원투펀치라고 할 수 있는 변상의 최철한 카드를 뒤로 배치하면서 이제 후반전 승부를 기대를 했는데요. 믿었던 선수들이 무너지면서 지금 그 최철한 변상일이라는 강력한 카드를 써보지도 못하고 완봉패 직전에 놓여 있습니다. 포스코 케미칼 와일드카드 결정전부터 오늘 준 플레이오프 3차전까지 연이어 경기를 치렀고요. 네. 그럼 체력적인 부담은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선수들이 팀을 위해서 자원 등판을 했다고 이제 이야기를 저희가 전에 들었습니다만 그게 연속해서 5일 연속 2시간 바둑을 두는 게 좀 쉽진 않습니다. 그리고 뭐 그런 것도 그런 거지만 박건우 선수는 충분히 좋은 내용 보여주었고요. 이원도 선수의 막판 집중력이 대단하네요. 네. 분명히 이 부분에서 미세한 승부에서 이 부분에서 약간 흑이 손해를 보면서 좀 틀어지지 않나 싶었는데 돌이켜보면 이원도 선수 입장에서 운이 좋았던 게 백이 여기 끝내기 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선수 두 집짜리인데 여기 두 점을 잡고자 하고 여기를 딱 이으니까 여기 끝내기 들어가면 흑이 하나 찌르고 봤기 때문에 딱 그 타이밍이 나오질 않았고요. 여기서 환상적으로 선수 끝내기를 두 번을 하고 역 끝내기 두 집짜리에 손이 돌아오면서 딱 거기서 운명이 갈렸네요. 시간 자체가 없었군요. 네. 덤 6집 반의 한국 룰에서는 마지막 공배를 메우는 쪽이 반집을 지게 되고요. 지금 박건우 선수가 마지막 공배를 메우고 승부는 끝이 나겠습니다. 이원도 선수와 박건우 선수 어제 이어 오늘까지 정말 멋진 승부를 보여줬습니다. 네, 백이 마지막 공배를 메우네요. 흑 반집승. 네. 네, 드라마틱한 승부 끝에 이원도 선수가 자신의 손으로 단 반집으로 팀을 플레이오프에 올려놓습니다. 두 선수 어제에 이어 오늘까지 연이어 이틀을 만났고요. 어제도 5시간 이상을 뒀고 오늘 역시 5시간 이상을 뒀습니다. 혈전이었습니다. 물러설 수 없는 한판 승부. 네, 흑이 35집이고요.
백이 28집 하면 7집입니다. 네. 네, 지금 거기 두 집짜리 끝내기 할 시간이 없었을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아, 이원도 선수는 이 자리를 두었어야 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하네요. 지금 이제 같은 선수 두 집짜리에서 어느 쪽이 더 큰지에 대해서 마지막 끝내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아, 이원도 선수가 정확하게 보고 있었네요. 아, 지금 그게 아니라 바꿔치기를 이야기합니다. 여기를 두고 네. 여기를 찌르면 또 안 받고 여기를 둔 다음에 제압하고 바꿔치기면 어떻게 되느냐. 여기를 백이 다 잡히고 흙이 여기를 다 잡히는. 아, 전체 바꿔치기요? 네, 지금 그 부분을 손 모양으로 보면 그런 부분을 이야기하는 것 같고요. 아, 그런 변화가 또 남아 있었을까요? 두 선수에게 박수를 보내고 싶습니다. 마지막까지 정말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뿌연 안개 속의 반집 승부, 끝까지 집중력을 보여주었습니다. 자, 마지막 순간 이원도 선수의 집중력이 빛났습니다. 결국 반집을 남겼고요. 박건우 선수 잘 싸웠는데요. 결과는 아쉽게 됐습니다. 이원도 선수 대단합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까지 승리를 거뒀고요. 팀의 승리를 결정지었습니다. 준 플레이오프 3차전 셀트리온이 3대 0으로 끝을 냅니다. 네, 오늘 결국 세 판의 대결은 셀트리온의 3대 0 결과로 끝이 났는데요. 박정상 해설위원, 오늘 경기 어떻게 지켜보셨나요? 일단은 정말 아주 작은 종이 한 장 차이로 승패가 갈렸고요. 이호승 선수가 이창석 선수에게 승리를 거두는 과정에서도 아주 험난한 대역전승이 이어졌고, 그리고 이원도 선수의 승리도 종이 한 장 차이 반집승이었습니다. 네. 정말 바둑은 슬픈 드라마다라는 예전 그 명인이었던 사카다 에이오 구단의 말이 떠오를 정도로 오늘 아주 작은 차이로 양 팀의 희비가 엇갈렸습니다. 자, 신진서 선수가 이 3국에서 승리를 거뒀고 또 팀의 여자 랭킹 1위 최정 선수가 있었는데요. 아껴두고 이 카드를 쓰지 않았습니다. 사실 아껴둔 걸로 치면 셀트리온보다는 포스코 케미칼 팀이 훨씬 아까울 것 같아요. 네. 정규 리그에서 전 팀을 통틀어서 가장 승수가 많았던 원투펀치, 네. 최철한 변상의 카드를 써보지 못하고 지금 마지막 3차전에서 패했기 때문에 굉장히 아쉬움이 남을 것 같고요.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뭐 진 선수를 탓할 수 없는 부분이 박건호 선수와 이창석 선수, 이 1, 2국으로 배치되는 두 명의 선수 5번의 승부에서 앞선 3번의 경기에서 필승조였기 때문에 마지막 두 판을 졌다고 해서 이 선수들을 탓하는 것은 좀 무리가 있지 않나 그럼요. 생각이 들고 네. 역시나 셀트리온 팀에서 집중력을 보여준 이원도, 이호승, 신진서 선수의 승리가 역시나 더 좀 부각이 돼야 하지 않나 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준 플레이오프 3차전을 승리한 셀트리온의 백대현 감독 그리고 이호승 선수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승리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백대현 감독님 오늘 3대 0 이 결과 좀 예상을 하셨나요? 저희는 3대 0까지는 사실은 예상을 못했었고 2대 1 정도 되고 그리고 이제 뒤에서 승부를 보면은 좋은 승부다, 재밌는 승부다 이렇게 사실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좀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만약에 팀이 결정을 못 짓고 2대 1이 되었다라고 한다면 최정 선수와 조한승 선수가 출격 준비 중이었는데요. 어떤 매치업을 좀 이렇게 구상하고 있으셨나요? 만약에 가정한다면은 사실 변상일 선수가 4국에 나올 거라고 예상했고 최철한 선수 이제 5국을 예상을 했었는데 네. 저는 사실 최정 선수와 변상일 선수 한 번 더 붙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준비하라고 했고요, 포석을. 네. 네. 그럼 최정 선수가 4국, 네. 조한승 선수가 마지막 5국이었군요. 네. 네, 그럼 이호승 선수 오늘 정말 극적인 대역전 드라마를 썼습니다. 이 바둑 어땠는지 좀 이호승 선수에게 직접 들어보고 싶어요. 네, 뭐
잘 비슷하게 올려갔던 것 같은데요. 막판에는 제가 이렇게 이창섭 선수가 패를 안 했으면 한 집 반이나 반집 정도 질 것 같았는데, 그래서 이창섭 선수도 이렇게 정확하게 초읽기다 보니까 형사 판단에 자신이 없었는지 패 들어와서 패감은 제가 하나 많아가지고 네, 이길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 딱 패를 들어오기 직전의 시점에 흙이 네. 물러서면 어떻게 되고 패를 걸어오면 어떻게 된다. 그거를 어떻게 판단하고 있었는지 초읽기 상황이니까 이게 어렵잖아요. 네네. 그 당시 상황이 좀 궁금합니다. 어떻게 판단하고 계셨나요? 앞에 걸어오면 패감은 이제 확실하게 다 세진 못했는데요. 느낌상 이거는 이렇게 찬스가 왔다라고 생각했고요. 만약에 이어놓고 이제 우하기 쪽에 기일선 이렇게 늘어놓으면은 약간 지는 승부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네, 정확하게 보고 계셨네요. 네. 자, 다시 백대현 감독님께 한번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이제는 천신만고 끝에 역전승을 거두고 킥스 팀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상당히 준비 기간이 길잖아요. 네. 뭐 가장 좀 중점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부분, 뭐 킥스 팀은 이런 걸 준비해야 된다, 혹은 선수들은 이런 걸 준비해야 된다, 이런 부분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제가 일단 포스트 시즌은 처음 치러보는데 확실히 분위기 싸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선수들의 분위기 그리고 또 컨디션 관리를 잘해서 좋은 분위기에서 승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신진서 선수는 또 내일 큰 승부를 앞두고 있잖아요. 네, 사실 신진서 선수가 큰 승부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좀 부담이 많이 됐을 텐데 그래도 또 팀을 위해서 또 기꺼이 이제 3국의 등판에서 또 승리를 거둬줬기 때문에 아마 또 이 내일 결승에서도 좋은 결과로 이어지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해봅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플레이오프에서 킥스와 셀트리온의 경기가 만들어졌는데요. 이 보고 있을 또 김영환 감독에게 선전포고를 좀 날려주시죠. 네, 사실 이번에는 저희가 이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선수단을 대표해서 이호승 선수도 네. 킥스 팀에 한마디 선전포고 부탁드립니다. 강력하게 메시지를 날려주세요. 네, 뭐 어느 분하고도 저희가 잘 이겨서 또 이렇게 시원하게 한번 3대 0으로 네, 이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으로도 또 좋은 모습 플레이오프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정말 승리 축하드리고요. 인터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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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앞서 백대현 감독의 이야기처럼 신진서 선수가 또 내일 큰 승부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또 오늘 승리를 가져갔잖아요. 좋게 작용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앞서 인터뷰에서 백대현 감독이 이제 분위기 싸움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요. 네. 저희가 이제 그 담당 PD에게 이야기를 들어보면 신진서 선수가 오늘 대국을 치르고 나서 이제 LG배 현장으로 갔는데 팀원들에게 끝나기 10분 전에 마지막 그 이원도 선수의 바둑이 끝나기 10분 전에 네. 문자가 왔다고 합니다. 크크크. 네. 박수가 왔다고 네,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그만큼 이제 팀을 위하는 마음, 내일 큰 시합이 있어도 오늘 네. 팀을 위해서 승부를 펼치고 LG배를 앞두고도 계속 이제 몸은 떨어져 있지만 팀을 응원하는 이런 마음, 그 분위기가 팀의 승리로 연결이 되지 않았나 싶고요. 앞으로 이제 플레이오프와 챔피언 결정전이 남았는데 네. 계속해서 이런 멋진 승부가 이어지길 저희도 기대하겠습니다. 자, 그럼 남아있는 포스트 시즌 일정 다시 한번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와일드카드 결정전부터 오늘 준 플레이오프 3차전까지 쉼없이 마쳤고요. 이제 플레이오프까지는 2월 말 좀 여유가 있습니다. 네, 이제는 준비 기간이 충분합니다. 킥스 팀도 물론 엄청난 준비를 했을 테지만 셀트리온 팀도 앞으로 약 20일 정도 준비할 기간이 있기 때문에 이제 팀 선수들이 어떻게 컨디션을 관리할지 그런 부분에서 승패가 나뉠 것 같고요. 이번 싸움에서도 볼 수 있었듯이 사실 승부는 종이 한 장 차이로 갈리기 때문에 아주 작은 빈틈을 놓치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셀트리온이 플레이오프전에 진출했다는 소식 전해드리고요. 오늘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KB리그 박정상 해설위원 캐스터 류승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